자, 다음은 643페이지에 이제 재현, 대연창 자동 방어 셔터. 잡설비죠. 우리 전기 파트에서는. 여기서는 뭐, 딴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배연창. 이놈이, 가끔씩 나옵니다.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한번 봐두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1번부터 봅시다. 재현 설비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전원 종류를 쓰라. 우리가 자축전, 기본이죠, 기본. 우리가 자축 비전에서, 그죠? 4가지 다 되는 거 빼고, 축전지 다 되는 거 빼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기본이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주구장창 했기 때문에, 이것만 바꾸면 된다. 재현 설비. 그죠? 이름에 맞는 것만 바꾸면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만 쭉 체크해도, 봐도 자동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죠, 이제. 요거는 좀 우리가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됩니다. 자, 배연창은 우리가 도면할 때 배웠지만 6층 이상이 한다. 그죠? 그리고 구동 설비 2가지가 모터 방식과 솔레노이드 방식 2가지가 있다. 그죠? 그리고 하나의 배연구의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가? 이거는 이제 법 기준이죠. 1. 그러니까 재연창 면적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창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기를 밖으로 빼주려면 아무래도 창문 크기가 커야지, 그죠? 작은 것보다 많이 연기를 배출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배연구의 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설비가 설치되는 건물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일 때 배연창의 유효 면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바닥 면적에서 우리가 일단 법 기준을 먼저 볼게요. 이것도 이제 앞에서 했던 건데, 이제 설치 대상은 6층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그죠? 구동 방식도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도면에 가면 다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드렸던 거고. 그리고 배연창의 유효 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요거 이제 3번에 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면적의 합계가, 그러니까 배연창을 우리가 창문을 내야 되잖아. 창문을 만들 때, 배연창을 만들 때, 모든 창문을 다 배연창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죠? 법적 기준이 바닥 면적이 있잖아요. 바닥 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거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닥 면적이 문제에서 500제곱미터로 주어졌으니까, 그죠? 500제곱미터에서 100을 나누면 됩니다. 그냥. 주어진 면적에서 100을 나누면, 그만큼, 5제곱미터만큼의 창문 면적을 만들면 돼. 모든 창문을 다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뭐다? 우리가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연기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배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봐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방아샷다입니다. 자, 이것도 이론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이거는요, 저도 이 문제가 나와서 8점짜리면 이게 낮은 점수가 아니거든요.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왜 전기 쪽 문제지? 이게 명칭 쓰는 게 나왔거든. 이게 가닥수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방아샷다 명칭 쓰라고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이게 저도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이 시중에 쭉, 서점에 가서 찾아보니까 어느 일정 한 권, 뭐 어느 책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책에 이 그림이 있더라고. 똑같은 그림이 있어. 거기서 이제 이 그림을 따온 건데, 이제 수강생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그림이 맞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방아샷다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이제 그 그림, 제가 그랬잖아요. 재현창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 재현창도 몇십 년 전에 문제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하고 안 봤다, 실제. 근데 이제 그걸 답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답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일정한 특정한 책에서 누가 이제 저자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 어떻게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책을 냈는데, 이것도 십몇 년 전에 한 번 나오고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명칭 쓰는 건데, 이게 조금 뭐 안 맞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부분이. 그래서 이제 보기에 이 보기를 보고 명칭을 쓰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명칭을 이렇게 이제 8가지를 이렇게 쓰면 이제 8점짜리로 해가지고 이제 쓰면 됩니다. 네, 여기입니다. 감지기가 있고, 네, 뭐 쭉 있잖아, 그죠? 그래서 뭐 감지기, 뭐
여기 보면 이제 방아 샷다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방아 샷다 아닙니까? 샷다. 그리고 자폐 장치는, 우리가 방아 샷다가 제가 자폐 장치라 했잖아요. 그죠? 자동 폐쇄 장치, 소울 방식이라 했다 아닙니까? 자동 폐쇄 장치 이게 소울 방식이에요. 요 위에 달려있다고. 요 위에. 샷다 딱 잡고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고 감지기가 작동하면 이게 탁 놔주거든. 이게 자폐 장치입니다. 자동으로 폐쇄시켜주는 장치예요. 그리고 뭐 장애물 감지 장치. 이런 건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없는 것도 있어요. 이게 보통 없죠. 장애물 감지 장치. 그리고 방화문. 그죠? 그리고 수동 폐쇄 장치. 샷다 옆에는 항상 요게 있습니다. 수동으로도 올릴 수 있는 게 있어요. 폐쇄하는 장치가 다 있습니다. 정지 위로, 위에 거 누르면 뭐 온, 밑에 거 누르면 뭐 내려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의등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그림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놨겠지. 그리고 뭐 음성 발생 장치 이것도 이제 연동 제어에 의해서 소리가 이제 삐삐 나가는데, 그리고 셔터 하강 착지점, 위에 방지용 뭐 연동 제어기 감지기, 연령기. 제가 자동 방아 샷다는 하나는 샷다가 있으면 여기 샷다입니다. 이쪽 편에 연기 감지기 하나 설치하고 정온식 감지기 하나 설치하고, 물론 보상식도 되고 연기 감지기 보상식 연동 제어기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거는 교차회로 방식이 아니고 두회로 방식이지. 그래서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면 60cm 딱 떨어지고 제형 경계벽, 그 다음에 열 감지기가 작동하면 완전 폐쇄된다. 방화구의 견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가이드레일 이런 걸 뭐 알 필요가 없는데, 그죠? 그리고 수신기가 있고 방화문 자동 폐쇄 장치 뭐 이런 게 있다. 좀 안 맞아요, 이거.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십몇 년 동안 안 나왔다. 깜짝 놀랐다, 저도. 이거 나오고 나서. 근데 이게 이제 관리사 시험에 방아 샷다 관련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 해에. 그리고 바로 나오더라고, 이게. 문제는 다르지만.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준. 이것도요.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는 문제를 제가 다 만든 겁니다. 만든 건데 이걸 다 보기는 힘들어요. 이건 다 보기 힘들어. 그래서 뭐 3번 이거 다 만든 거라. 다 만든 건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자탐 쪽에서 이번에 관련된 게 나왔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요. 여기 나왔어요. 여기. 뒤에 보면 추가 문제 있습니다. 이 관련된 문제가. 제가 이거 경계구역 기준에서 최대 700m 이런 말이 있었잖아. 그죠? 경계구역에서 최대 700m까지 뭡니까? 한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구 길이가 280m가 나왔어. 그래서 2800m가 나왔는데, 그러면 2800m에서 뭐 이런 조건이 있으면 700을 나누면 요 개수가 되는 거예요. 경계구역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700m라고 완전히 명시가 돼 있다가 어떤 조건이 달려 있어.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문제를 바꿔놓은 겁니다. 문제를 좀 바꿔놨어요. 추가 문제 보면. 그리고 이게 뭐가 나왔냐면, 지하구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종류 3가지를 쓰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불꽃, 이게 지금 어디서 본 겁니까? 이거 광화다축 불분 정보가 아닙니까? 즉 우리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못 쓴 분들이 많아요. 근데 봐보세요. 우리가 협소한 장소, 그 다음에 지하 공동구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 그 다음에
비화재벽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 그리고 교차회로 방식에 사용되지 않는 감지기 해가지고 이 문제 네 가지가 광화, 다축, 불분 정복이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네 개 문제 중에서 한 개가 지하 공동구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라고 있었잖아. 그런데 지하구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세 가지 쓰라니까 못 쓰는 기라. 왜 못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뭡니까? 광화, 다축, 불분 정복 이 8가지 중에서 3가지를 쓰면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발화 지점 1m 있잖아. 요게 가로넣기로 나왔어. 이게. 그리고 요 경계구역 산정하는까지 나왔어. 이게. 근데 이거는 조금 조건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냥 700으로 나누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하구는 예전에는 700m로 그냥 경계구역 설정할 거 일이 돼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어떤 조건이 탁탁탁 붙어 있어. 그게 이제 뒤에 보시면은 추가 문제의 해설에 제가 달아놨으니까. 아마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안 나올 것 같고요. 왜냐면 조건이 붙어야 되니까. 근데 요 감지기 요거하고 요 발화 지점 1m 있잖아요. 요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발화 지점 1m 가로넣기로 해가지고 그거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전기 저장 장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예,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문제를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실 필요는 일단 없다. 그냥 혹시나 나올까 싶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이거 정도 볼 정도면 나머지 거 다 그냥 마스터한 상태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부러 이제 법이 있는데 비워놓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보지 마세요. 이거는 전기장치는. 딴 거 다 보고 시간 남으면 그때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소방시설 쪽은 다 끝났고요.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암기 마지막 편인데, 전기설비 기준이 있잖아요. 예. 한 100점은 안 나올 때도 있고, 보통 평균적으로 5점. 많이 나오면 10점까지 나오는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